안녕하세요. 물리학 조규진입니다. 엘리베이터 32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를 보면 지금 위쪽으로 가속도 A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계의 측정값과 그 크기가 같은 힘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운동 에너지를 써서 F는 MA를 써서 잘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친구의 질량을 M이라고 뒀을 때 이 친구가 받는 R자임의 크기는 전체는 MA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받고 있는 힘을 분석을 하면 아래쪽으로 mg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 체중계로 위쪽에 F만큼의 힘을 받고 있겠습니다. 지금 가속도의 방향은 위쪽이기 때문에 따라서 F-mg를 해주면 이게 전체 R자임이 되겠죠. 그래서 체중계의 측정값과 그 크기가 같은 힘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체중계는 A를 위쪽으로 미는 힘인 F랑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 F랑 같은 힘을 찾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F는 먼저 MA 플러스 mg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 A에 작용하는 중력은 다르죠. 다음 A가 지구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mg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중계가 A를 떠받치는 힘이 지금 이제 이 F의 크기가 되겠죠. 33번입니다. 지금 0에서 2초까지는 400N의 힘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4초에서 6초까지는 600N의 힘을 받고 있네요. 먼저 0초에서 2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체중계가 A를 위쪽으로 400N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가속도는 전체 R자임은 아래쪽으로 100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질량이 지금 멈춰 있을 때 500N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A의 질량은 50kg인 걸 찾을 수가 있고, 따라서 0에서 2초까지 A가 받는 가속도는 아래쪽으로 2m/s 제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4초에서 6초 때도 4초에서 6초에는 위쪽으로 600N만큼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받는 500N의 힘을 빼주게 되면 전체 R자임은 위쪽으로 100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속도는 위쪽 방향으로 2m/s 제곱이 되겠네요. 먼저 기억입니다. 1초일 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 맞습니다. 그 다음 1초일 때와 5초일 때 A의 운동 방향은 지금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먼저 0초에서 2초까지 아래쪽으로 이만큼 운동을 받아서 2m/s만큼으로 2초 동안 운동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4m/s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가 2초에서 4초까지는 R자임이 0이니까 속력이 변한 게 없고, 다시 4초에서 6초까지 위쪽으로 2m/s 제곱만큼의 가속도를 받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초일 때는 2 곱하기 1 만큼의 속력으로 아래로 운동하게 되고, 5초일 때는 지금 2초일 때 가지는 속력 4m/s에서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 2m/s를 받았기 때문에 위쪽 여전히 아래쪽으로 2m/s가 되겠죠. 따라서 운동 방향은 서로 같겠습니다. 그 다음 5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위쪽이 맞겠죠. 그 다음 34번입니다. 먼저 기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딱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 1초일 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9초일 때 A의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냐를 물어봤는데, 지금 운동 방향은 여전히 속력이 양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이 될 것인데, 가속도는 지금 속력의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죠. 따라서 운동 방향과 반대가 맞겠습니다. 그 다음 체중가의 축전값을 물어봤는데, 1초일 때는 위쪽으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2m/s 제곱만큼의 가속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에서 20초까지, 즉 19초에는 위쪽으로 2m/s 제곱의 가속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체중계의 측정값은 A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F만큼의 힘을 가질 테니까 지금 1초와 비교해서 19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이 위쪽이 됐다는 것은 F에서 작용하는 힘이 커져야 A를 더 위로 들어 올릴 수가 있고, 따라서 A의 가속도도 A의 R자임도 위쪽을 향할 수 있겠죠. 따라서 측정값은 19초일 때가 1초일 때보다 더 크겠는데, 이제 값을 계산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값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초일 때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초일 때 체중계 측정값을 F1이라고 두면 F1은 위쪽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450N만큼의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은 어떤 값이랑 같냐면 지금 A의 R자임과 같기 때문에 A의 R자임은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죠. 따라서 아래 방향 힘인 마이너스 2 곱하기 45와 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F2도 구해주게 되면 F2는 위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450N이 작용하는 건 여전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위쪽으로 가속도가 2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R자임이 2 곱하기 45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2에서 F1의 값을 빼주게 되면 90 곱하기 2는 180N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디귿은 틀렸겠죠. 그 다음엔 35번입니다. 먼저 가 상황에서는 딱히 볼 게 없으니까 나 상황을 보면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나에서 지금 크기를 EF로 줬을 때 상자가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것은 지금 EF를 줬을 때 이 상자에 가해진 전체 R자임이 0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이 상자 전체에게 가해지는 힘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아래쪽 방향으로 전체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이 어떤 것이랑 같아야 하냐면 빼기 위쪽으로 작용하는 EF와 맞물려서 0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F의 크기는 물체 전체가 받는 중력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힘을 이쪽으로 끌고 오게 되면 이 가라는 물체 전체는 아래쪽으로 전체 중력, 위쪽으로 EF의 절반 크기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 R자임은 아래쪽 방향으로 2분의 1의 mg 플러스 라지 mg가 되겠죠. 지금 가의 질량을 고려해주게 되면 이 전체를 가의 질량으로 나눴을 때 이 전체 가속도는 아래쪽으로 2분의 1 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래쪽으로 2분의 1 g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구해야 할 게 N1과 N2의 힘이기 때문에 이 M짜리 물체를 바라보면서 M짜리가 받는 힘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M짜리 물체는 가에서 아래쪽으로 2분의 1 g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R자임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것은 물체 바닥이 M에게 제공하는 위쪽 방향의 힘 마이너스 N1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물체가 받는 mg를 빼준 값이 되겠죠. 따라서 N1은 정리해주면 2분의 1의 mg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살펴보게 되면 나에서는 지금 m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R자임은 0이 될 것이고, 이것은 위쪽으로 밀어주는 힘인 N2에서 아래쪽으로 물체가 받는 중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N2는 mg가 되겠네요. 그 다음 36번입니다. 먼저 문제를 다 읽어본 전제하에 기억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때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방향이 연식 위쪽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일주일 때는 가속도가 1m/s이고 지금 문제 조건을 올려보면 연식 위쪽 방향이 플러스라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1m/s 제곱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B의 질량의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를 곱해준 것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2N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일주일 때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3초일 때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승강기 바닥이 A를 미는 힘이 평형을 이루냐를 물어봤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3초일 때는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A는 A에게 가해지는 알짜임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게 가해지는 힘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아래 방향으로 30N의 힘을 받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B가 A를 아래로 눌러주는 힘 N만큼의 힘을 또 받고 있겠죠. 여기서 승강기 바닥이 A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힘 F를 빼준 값이 전체 알짜임인 0이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바닥이 A를 미는 힘은 받는 중력과 B가 A를 아래로 누르는 힘 N을 더해준 것이기 때문에 F는 30N이라고 쓸 수가 없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해보면 B 마찬가지로 지금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B가 중력으로부터 받는 20N과 그 다음에 A가 B를 위쪽으로 올리는 힘인 20N이 동일해야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 N은 20N이 되어야겠습니다. 승강기가 미는 힘은 50N이 되어야겠네요. 그 다음은 37번입니다. 문제를 읽고 나서 3초일 때 A가 서있는 체중계의 측정값이 서있는 체중계의 측정값의 2배라는 조건을 통해서 지금 이 F의 힘의 크기를 찾아야겠습니다. 먼저 3초일 때를 표기를 해주면 A와 B 모두가 가속도가 0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A가 B를 아래쪽으로 F만큼 누른다는 것은 B는 지금 중력으로부터 600N의 힘을 받고 있고, 그것과 더해서 A가 B를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인 FN만큼의 힘을 또 받고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과 상쇄되게 체중계가 B를 올리는 힘, 즉 N2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힘을 지금 B는 받고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A는 중력이 자신을 당기는 힘인 600N을 아래쪽으로 받고 있고, 근데 A가 B를 아래쪽으로 F만큼 누르고 있기 때문에 B는 A를 위쪽으로 F만큼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는 위쪽으로 FN만큼 힘을 받고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체중계가 A를 위쪽으로 올리는 힘 N1만큼의 힘을 받아서 A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근데 3초일 때는 지금 A와 B 모두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합을 다 더해졌을 때 0을 이루어야겠죠. 따라서 먼저 N1부터 구해주게 되면
0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N1은 600에서 F를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가 받는 힘도 계산을 해보면 R점이 0이기 때문에 N2의 값은 600 플러스 F뉴턴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N1과 N2의 B가 1대 2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9의 N1은 N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0에서 EF를 빼준 게 600 플러스 F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F는 200N이 되겠네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A는 400N, 체중계가 가리키는 값이 400N이 될 것이고 B는 600N에 200N을 얹어서 800N을 지금 N2가 가리키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 F는 200N이다 맞겠습니다. 그 다음 1초일 때 A에 작용하는 R자임을 물어봤는데 1초일 때는 지금 가속도가 2m/s 제곱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 아니면 R자임도 0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 5초일 때 B가 서 있는 체중계의 측정값을 물어봤는데 5초일 때는 지금 가속도가 마이너스 1m/s 제곱인 운동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때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방향을 찾아주게 되면 엘리베이터의 속력이 연직 위 방향으로 운동할 때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지금 이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의 질량이 60kg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다시 운동방 정식을 써줄 수 있겠죠. 전체 B가 받는 R자임은 아래쪽으로 1 곱하기 60 뉴턴을 받고 있는데 이 힘은 뭐랑 동일해야 하냐면 A가 B를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인 200N과 그 다음에 중력으로부터 받는 힘인 600N에서 체중계의 측정값인 체중계가 B를 위쪽으로 올리는 힘인 N2를 빼준 것과 동일해야겠습니다. 따라서 N2의 값은 전체 800N에서 60N을 빼준 740N이 되겠네요. 따라서 D것은 틀렸겠습니다. 다음은 38번입니다. 먼저 상자의 속력이 1초일 때와 6초일 때 같다를 물어봤는데 얘는 지금 VT 그래프에서 이 면적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겠죠. 각각 먼저 1초일 때 속도를 먼저 구해주게 되면 4초의 가속도로 1초 동안 받았기 때문에 4m/s의 속도를 갖고 있겠습니다. 지금 방향은 위쪽이겠죠. 연식 아래 방향이 때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초일 때도 구해주게 되면 0에서 2초까지 4 곱하기 2 만큼의 속도를 받았고 여기서 연식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인 2 곱하기 2초만큼 운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속도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4m/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자의 속력은 1초와 6초일 때 동일하겠네요. 그 다음 1초일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얘는 1초일 때 A는 아래쪽으로 4m/s 제곱으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운동방 정식을 기술해주면 되겠습니다. A는 아래쪽으로 3 곱하기 4 뉴턴의 R자임을 갖고 있고, 얘는 지금 A가 받는 힘인 아래쪽으로 30뉴턴, 그 다음에 얘가 수평면이 A를 위쪽으로 미는 힘인 수직 항력이 있을 것이고, 또 B가 A를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근데 다시 보니까 A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이 수직 항력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쉽지가 않겠죠. 따라서 관점을 B로 옮겨서 다시 B에 대해서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B는 아래쪽으로 2 곱하기 4만큼의 R자임을 받고 있고, 이 힘은 B가 아랫방향으로 받는 중력인 20뉴턴에서 A가 B를 위쪽으로 밀어주는 힘인 N1을 빼준 값이 되겠죠. 따라서 N1의 크기는 12뉴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자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여기서 아까 구하려고 했던 장력 N을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죠. 먼저 3초일 때를 살펴보면 3초일 때는 A가 R자임이 0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3초일 때는 A가 받는 힘을 고려를 해주면 얘는 B가 A를 아래쪽으로 20뉴턴으로 밀고 있을 것이고, 그것과 그 다음에 A가 받는 중력인 30뉴턴의 합이 상자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되겠죠. 따라서 N의 크기는 50뉴턴이 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F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T가 5초일 때를 살펴볼 건데, T가 5초일 때는 지금 가속도가 마이너스 2m/s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위쪽 방향으로 2m/s 제곱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도 전체 받는 힘을 계산을 해주면 먼저 상자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인 F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받는 중력인 30뉴턴, 그 다음에 또 B가 A를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인 P가 있겠죠. 따라서 F2의 힘의 크기는 10뉴턴에서 R자임이 10뉴턴에서 30을 더해주고 P를 더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이제 P를 구할 건데, P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B를 보면서 구해주면 되겠죠. B는 위쪽으로 2 곱하기 2뉴턴만큼의 R자임을 갖고 있고, 이것은 A가 B를 위쪽으로 미는 힘인 P에서 B가 받는 중력인 20뉴턴을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P의 크기는 전체 24뉴턴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F2의 크기를 계산해주게 되면 전체 64뉴턴의 힘을 받고 있겠습니다. 따라서 3초일 때와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3초일 때와 5초일 때를 비교하면 50분의 64가 될 테니까 3분의 4가 아니겠네요. 지금 A가 받고 있던 힘을 계산하고 있었으니까 3이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전체가 10 플러스 30이 아니라 얘가 6뉴턴이 되겠네요. 따라서 아까 계산해준 P값을 다시 넣어주게 되면 F2는 60뉴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분의 6이기 때문에 3분의 4와는 맞지가 않겠네요. 그 다음 39번입니다. 지금 가에서는 F의 힘을 주었을 때 지금 정지 있는 모습이고, 나에서는 가속도가 5m/s 제곱으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먼저
이 F의 힘을 제거했을 때 5m/s라는 가속도를 통해서 C의 질량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C의 질량을 모르니까 그냥 m이라고 두게 되면 A와 B와 C는 전체 5m/s의 가속도로 전체 질량인 3 플러스 m만큼의 알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어떤 거랑 똑같냐면 B랑 C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받는 중력인 m 플러스 2에 10을 곱한 것과 그 다음에 A가 반대 방향으로 받는 중력인 10N을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 플러스 m이 2m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m의 질량은 1kg이 되겠습니다. 지금 받고 있던 C의 질량이 1kg이라는 것은 가해서 이 전체 가속도가 0이 되려면 B와 C가 받는 중력과 A가 받는 중력과 F를 합친 값이 0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10 플러스 F는 오른쪽에서 30N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F는 20N이 되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2초일 때 B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2초일 때는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5m/s 제곱인 운동을 하고 있죠. 따라서 B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찾기 위해서는 이 수직 항력을 찾는 것이 힘드니 C를 보면서 구해야겠습니다. 그럼 C는 아래쪽으로 1 곱하기 5만큼의 알자 힘을 받고 있고 이것은 C가 중력으로부터 받는 힘인 10N에서 B가 C를 올리는 힘인 N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N은 5N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10N과는 거리가 있겠죠.